네, 오늘은 빨강의 색채 심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빨강은 어떤 심리적 반응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오늘은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 미술치료사 문주희입니다. 수만 년 전 처음으로 천연 염료를 손에 들고 온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우리 인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은 피의 색이기도 하고 삶과 죽음을 연상시키는 이 짙은 붉은색을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은 빨간색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파워. 바로 힘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는 대부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유명 배우들은 레드카펫을 걸으며 등장을 하죠.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차를 소유하고 레드카펫에서 대접을 받고 빨간 옷을 입는 것이 이 빨강을 선호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파워를 주는 거죠. 이 빨간색은요,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서 지배적이고 강력한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빨간색은 일단 대담한 색이죠. 그래서 군중 속에서도 금방 눈에 띄고요. 빨간색을 입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보는 방식이 달라지기도 하죠. 레드 와인은 화이트 와인보다 좀 더 활력을 주고요. 빨간 고기는 하얀 살의 고기보다 우리의 근육을 더 강화시켜 주고요. 스포츠계의 불변의 전설을 믿는다면 빨간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팀은 상대를 위협하고 승률에 미세하나마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탬이 된다는 뜻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유니폼이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빨간색인 것에 너무나 찬성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미 예상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노입니다. 아이들의 그림에서 특히 집을 빨간색으로 그리거나 표현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집안의 식구들의 누군가의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담자의 작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금쪽이는요 9살 남자친구이고요. 아빠의 잘못으로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세션에서는 거의 참여할 의지도 보이지 않았고 혼잣말로 욕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뭔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술치료사는 뭔가 창작하는 그 행위 중에서도 아동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일단 세션은 시작되었고요. 다른 친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에도 우리 금쪽이는 한 10분 정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말없이 황토색을 먼저 칠했고 형태가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힘든 동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바탕은 친구가 물어보자 폭탄이 터졌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폭탄이 터진 상황을 빨간색 배경으로 모두 그림을 다 채워버린 것이죠. 아이가 말하는 폭탄이라는 것은 부모 갈등에 대한 은유적 표현인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금쪽이에게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했더니 반은 개, 반은 사람인 동물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의 존재가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이별은 아빠의 잘못만이 아니라 엄마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누구의 잘못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그룹 세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쪽이는 빨간 용암으로 가득 찬 검은 화산을 그렸고요. 화산을 폭파하는 UFO를 그렸어요. 다른 친구가 이게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미사일로 폭발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치료사는 일단 우리 금쪽이가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운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주길 바랬어요.
그런데 금쪽이는 자신의 그림에 대해서 더 긴 설명은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자신의 그림을 조금은 자랑스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그림을 그리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고 감정들을 금방금방 표현해 냈었죠. 그리고 과각성 증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사는 물리적인 이 가정의 모습은 어쩔 수 없지만 금쪽이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좀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긍정적 자원이 뭔가 탐색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성인들에게도요, 이 화사는 여러 가지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신이 억누르고 있는 감정, 남편이나 시댁이나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적 불만들에 대해서 용암인 빨간색으로 그 분노들을 대부분 표현을 했어요. 화산이라는 것은요, 갇힌 모든 휘발성 가스가 다 탈기가 되고 더 이상 마그마를 지구 밖으로 몰아낼 힘이 없으면, 그럴 만큼 충분한 압력이 없으면 화산은 폭발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위협적인 감정의 압력이 치료사에게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 이 본인이 통합이 된다면 화산은 더 이상 폭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attraction, 이끌림이죠. 어쨌든 빨강은 매우 에로틱하고 강렬한 이끌림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빨간색은 성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력, 그리고 우리의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아드레날린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세기에는요, 극장 커튼이 주로 빨간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간 커튼 앞에서 배우가 가장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빨간색은 오랫동안 어떤 매춘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록수루 무덤에 새겨진 비문을 보면요, 한때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도 또 다른 삶을 이어나간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경에는 그 이집트, 그리스, 로마, 심지어 게르만족의 무덤에서도 죽은 시신들 옆에 직물이라든지 과일, 유리 같은 그런 붉은색 물체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빨간색은 저승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생명력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빨간색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진화되어 왔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빨간색은 잘 익은 과일의 색이기도 했고요. 또 맞은편에 앉아있는 굉장히 화가 난 사람의 얼굴일 수도 있죠. 또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색이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빨강은 사실 항상 우리 인간의 생존과 연관이 되어 왔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 이 혈관 속에 있는 피만큼이나 의미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 빨간색은 열정을 나타내는 색인가요? 아니면 공격성을 나타내는 색인가요?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